이편한 세상 범어 10.35까지 갔던 것이 6.75억으로 35% 하락. 요거 이편한 세상은 좀 봤었어요. 우리 요 가격대는 좀 봤었어요. 6억 후반, 7억 초반까지 거래되는 것들 몇 건 봤었어요. 월배 이편한 세상 6.8억이 4.6억으로 국평 가격이에요. 국평. 그 전에 24평형은 가격 거래가 좀 되었어요. 3억 초반대 이렇게 거래가 좀 되었었거든요. 3억 초반. 정말 거래가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월배 이편한 이름은 정말 대구 부동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과거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띄우기니 뭐니 온갖 말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32% 하락하는 거래, 아주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지만 가격이 안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거래가 없을 뿐이다. 제목은 이 편한 세상 잔혹사로 붙여봤어요. 이 하락했는 걸 제가 좀 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제목을 붙여놓으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제목을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회수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 관음증 같은 건가요? 네.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매수 심리가 2주째 0이에요. 매수세가 2주째 연속으로 0이에요. 이 세종시에는 과거 매수세가 0으로 붙어있는 이 노란색 선이 바닥에 붙어있는 것이 거의 몇 달째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대구는 0점 얼마,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잠깐만 요거 한번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세종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매수세가 0의 바닥에 붙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살짝 매수세는 있었다. 근데 규제지역이 해제되던 7월달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 다른 지역의 시사는 봐도 큽니다. 지금 여러가지 분양을 하고는 싶은데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과연 다른 지역에 규제지역 풀어주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지 싶어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빨리 짓고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규제지역을 해제해 줬을 텐데 지금 뜸을 좀 들이고 있어요. 근데 규제지역 해제는 해줄 거예요. 근데 대구처럼 반응이 없을 거다. 요 부분. 지금 매수 의지수는 7.9까지 요거 40이라는 숫자, 60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40 이하면은 분위기 식었다. 근데 지금 대다수가 20 이하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살아남은 곳이 아마 없지 싶어요. 제가 주간 브리핑 요 방송 끝나는 대로 타 광역시 자료들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 보면 또 전국적인 분위기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금리 9월달 월 초가 되면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에서 이거 한 달 전의 자료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7월달 자료를 우리는 9월달에 볼 수 있어요. 좀 한 발 늦은 감이 있어요. 4.16%. 근데 지금 신규 취급액 거의 대출금리가 한 5% 정도 되지 싶어요.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코픽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보통 가상금리가 2.5% 정도 되잖아요. 2.9에다가 2.5를 더하면 아마 지금 신규 취급액은 거의 5%가 되지 않을까,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달에 미국에서 또 금리를 또 큰 폭으로 혹시라도 올리게 된다면 미국 그 금리 올리는 일정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건데요. 올리게 된다면 우리 코픽스 금리도 또 저절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 기준금리가 지금 2.5%라는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은행채라든지 이 코픽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출금리에는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0.25% 올랐다? 우리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대출금리 올라갈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주담대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였는데요. 8월달에 들어가서 은행 그 통계 시스템, 그것도 제가 관련된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좀 야금야금 올라가더라. 벌써 4% 위로 올라갔더라. 영상 오늘 제일 끝부분에 있었는데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부분 DSR 관련해서 요거 한 가지 체크해 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왔는 시점까지 보면은 요때가 한 3.2%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거든요. 3.2에서 뭐 한 3.5% 정도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5년 고정 이후 변동, 대다수의 대출 상품이 주택담보 대출 상품이 그런 것이에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그냥 무한정 고정금리 이런 거 아니었어요. 고정금리더라도 5년 고정 이후 변동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 도래에 옵니다. 5년, 2017년 이 3%대, 3% 초중반대에 받았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2% 뭐 중반까지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의 역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출에 갱신될 때마다 새로 이렇게 신규 취급액, 지금 거의 5%에 육박하는 이 신규 취급액 금리로 바뀐다는 말은 거의 최소 한 2% 정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 금리가 오르면 돈 좀 더 내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DSR 반영되잖아요. 은행권의 40%예요. 요 세부적인 계산은 영상 끝부분에 해볼 텐데요. 요것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나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미분양 현황도 좀 뒤늦게 발표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523건. 이 정도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분양 일정대로 진행되었다면은 계약률이 50% 정도 되었을 때 요 파란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양이 늦어요. 분양을 막 미루고 있다가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지경. 왜?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중에 분양가는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서 평당 건설 단가 이런 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 금융비용으로 인한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숫자가 요 정도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7월달이나 8월달, 8월달에 분양했던 단지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여기서 항상 플러스 한 2천 정도는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래에, 나중에 뉴스도 또 한번 언급될 텐데요. 계약률은 더 처참하다. 이게 청약률하고 계약률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계약률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미분양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계약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미분양 수치마저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대구시청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월별로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실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어느 아파트에 어느 정도 미분양 개수인지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해요.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는 건설사가 투명하게 그 미분양 개수 대구시청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것마저 투명하지 않더라. 왜 과거에 대구에 뭐 2만 세대 정도 미분양일 때가 있었죠. 근데 나라에서 매입해준다고 했어요. 미분양 가구 매입해가지고 뭐 임대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매입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분양 개수가 한 3만 개로 늘어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건설사가 얼마든지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추세만 보시면 된다. 미분양 대구만 늘어나면은 그나마 어떻게든지 뭐 규제지역 해제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 지역도 빠르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수도권 이 여파가 또한 다른 광역시들의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파랗게 변했다면 이미 분위기는 한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 전세 빠지는데요. 전세가 더 빨리 빠지는 요 지역, 요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부산은 아직까지 매매는 마이너스 0.15, 전세는 마이너스 0.13이거든요.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매매, 그 전에 뭐 천천히 팔면 되지. 규제 지역 해제되면 오르겠지. 아직까지 양도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 묶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우리 대구는 이제 그것에서 벗어났잖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때문에 내년 5월달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 아직까지 많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네, 깜짝 놀랍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분양권 거래량, 매물 개수 딱 보시면 첫 조사를 딱 하는 순간 감삼동 147에서 132로 줄어들었어요. 여기 감삼동 감소. 이러면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갑자기 두류동 185에서 204로 상승.
본동 66에서 76으로 상승, 볼리동 73에서 77로 상승.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상승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매물 개수가 3,465에서 3,356으로 100개 가까이 줄었어요. 100개나 줄었어요. 분양권 매물이. 이거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대명동 158. 대명동 무슨 엘리프인가요? 무슨 새로 지은 아파트? 그 분양권이 이제 입주로 전환되면서 분양권 상태의 매물도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근데 제가 조사하는 곳은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분양권 상태의 매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요 158이 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실 매물 100개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50개가 늘어났는 거라고 보면 되죠. 50개가 증가했는 걸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두 군데 더 있었는데 화원읍 같은 경우에도 입주를 시작한 곳이 있나요? 화원읍도 한 50개가 줄어들었어요. 한꺼번에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입주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천동도 104에서 5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개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증가했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차트를 그려서 나타내는데요. 꺾였는 개수는 3,465에서 3,356으로 100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매물은 요 차트만 보고 야 매물 줄어들었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연감소 이렇게 자연감소 표현한 부분은 입주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들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가는 더 많았다. 실질적으로 매물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지나갈게요. 자, 매도 물량은 소폭 증가. 이 소폭 증가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여기 300건이에요. 오늘도 대략 300건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 추세 바뀌었는 거 보이시나요? 매물 보이시죠? 네, 매물 증가세가 이게 대구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제가 대구만 살펴봤으면은 매물이 늘어났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국 광역시 모두 같이 살펴보니까 확실히 늘어나는 게 맞더라. 근데 대구가 이 매물 늘어났는 게 시도별로 매물 증가하는 순서를 찾아보면은 조금 증가했다. 타 시도는 매물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 9,237.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또 많이 매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이거는 증가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연초에 2,820건에서 지금 5,300건. 한두 달만 더 있으면 한 달만 9월 말만 되어도 연초 대비 2배의 월세 쌓여나갈 것이다. 전체 임대 물량 14,600건. 아까 매물은 몇 개였죠? 이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34,000. 34,000 대 14,000. 매물 34,000개, 임대 14,000개. 거의 한 5만 개의 물량이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거래는 매매도 처참하고 전세 월세도 다 같이 처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 조금 더 걸렸던 거는 돈보라는 사이트가 요즘은 월초가 되면 약간 사이트가 살짝 오류가 좀 있어요. 거기에 거래 건수가 3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44건. 야, 간만에 보는 40건대의 거래량이다. 거래량 많다. 대단하다. 이제 거래가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인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또 따져봐야 됩니다. 직거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 직거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 이 부분도 한번 살짝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보통 30건대 거래, 50건대 거래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 50건대 거래는 이틀치에 거래량이 모였을 때나 50건대 거래가 나왔고 40건대 거래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빨간 날 다음에 거래가 뭐 50건, 80건, 40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야 44건 이거 하루치 거래 44건은 정말 근래 한두 달 사이에 잘 보지 못한 숫자다. 그럼 왜 이렇게 많았냐 보니까 대구 대연 LH 3단지 어제 직거래로 해서 가격이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한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의 거래가 쏟아져 나오더라. 어제는 2건이었는데요. 오늘은 13건이에요. 대구 대연 LH 3단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임대 아파트에 있다가 그게 뭐 임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 판매한 뭐 10년 거주 이후 뭐 판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건의 대구 대연 LH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거래 건수는 31건이더라.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뭐 이렇게 특정 아파트 때문에 살짝 늘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버머, SK뷰 그래도 고가의 아파트들은 버텨내지만 야, 이것도 서울에 이 정도 가격대 아파트 뚝뚝 떨어지죠. 인천에 10억을 넘어갔던 아파트도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 같이 갑니다. 가격 비슷한 아이들끼리 같이 갑니다. 부산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이 피하는 세상 범어 3억 6천까지 하락하는 모습. 10억이 넘었는데 6억 7천이다. 굉장한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 피하는 세상 범어 두 개 살 돈이면 범어 SKB 한 개 삽니다. 범어 SKB 한 개 살래? 이 피하는 세상 범어 두 개 살래? 물어본다면, 야, 저는 두 개 살 것 같아요. 야, 이 비싼 집, 저 같은 이런 서민들이 비싼 집 한 개 깔고 앉아가지고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한 개 내가 살고 한 개 세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동대구역 센트럴자이, 요게 신규 거래입니다. 신규 거래로 6억. 2022년. 이거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2022년식 아파트는 원래 파는 거 아니다. 작년이나 이럴 때만 해도, 입주한 아파트, 야,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나 찾아보면은 매물 개수 빵이에요. 한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대단지의 아파트도 매물 개수를 조사해보면 매물이 빵입니다. 왜? 팔면 세금 덩어리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자화자찬합니다. 야, 우리 아파트 대단하다. 팔려면 사람이 없다. 원래 그렇습니다.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모든 아파트를 다 뒤져봐도 신축 아파트는 매물의 빵이 그게 정석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신규 거래가 나왔는 것이 오늘의 신고가 3건 된 것, 그게 모두가 그전에 있던 거래 가액을 갱신한 것이 아니고 신규 거래였습니다. 대신 센트럴자이도 옆에 남산 롯데 별로 힘 못 쓰고 다 이 대신동, 남산동, 이 시내권도 큰 힘을 못 쓰더라.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5억 1,700. 근데 여기 잠깐 살펴볼 부분은요. 범어동에 이 편한 세상 범어, 이 전세 비싸게 들어간 사람은 6억 3천에 들어갔어요.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4억대, 4억 초반 막 이렇게 거래되곤 하지만 이때 비싸게 들어갔던 사람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맞닿아 버린다. 이게 6억대 아파트에도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과거엔 정말 2억대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그런 현상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 네, 오늘 이 편한 세상, 여기 아까 댓글에도 누가 어떤 분이 안 편한 세상 이렇게 남겨주셨던데 이 편한 세상 잔혹사라고 붙여봤는데 이거 정말 오랜만에 거래해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는 이 국평의 월계 이편한 거래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폭으로 하락했죠. 4억 6,500. 이것도 보시면은 전세 가액이 5억까지 갔더라. 최근에 전세 가액도 4억 2천이더라.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매매가 4억 6,500? 저 정도가 거의 지금 저 동네의 아파트 가격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대수가, 신월성 특집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세대수가 거의 2.7만 개나 되는데, 물론 아주 고가에 2020년 말 중반부터 한 8월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 급격하게 오르던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반에도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자신감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아니한데, 전세 물량도 그때는 좀 늘어나고 있던 시기라서 전세가 그렇게 풍기의 현상을 보이던 시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왔던 신고가들까지 제법 거의 시기상으로 보면 한 7, 8개월 정도는 전세 계약했던 사람들은 아주 고가로 계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기가 아니죠. 2년 계약 기간이 이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고 수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DSR이나 모든 이 금리나 이런 것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진짜 퍼펙트 스톰처럼 그렇게 위기로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네, 요 부분. 네,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김영춘 님 반갑습니다. 김양규님, 네, 목소리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장미빛 선생님, 네, 강노엘라님, 네, 반갑습니다. 찡긋이라지요. 아이고, 이모티콘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계시는군요. 이종선님, 네, 비싼 전세 가격에 들어가 계시나봐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의 버티기 좀 많이 심한 것 같고요. 임차인 중에서도 그냥 눌러 살아야 되는 경우면 정말 역월세가 있잖아요. 야, 오른 만큼 보증금 돌려줘. 못 돌려주겠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이자, 지금 주담대 5%잖아. 5% 금리만큼 돌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접점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입주를 앞둬야 되는 사람들은 이 진퇴양난,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린그린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현대 아이파크 4억 3,500, 2억 3천 가까이. 이것도 한 30% 정도 하락해서 제가 제목에 붙일까도 했지만 붙이진 않았더라. 불과 9개월 전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9개월 전에 누군가가 5억에 팔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댓글로 줄을 섰어요. 야, 그거 내가 사고 싶다 줄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파는 사람도 약간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때 가격은 한 6억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호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5억의 매물을 내놔버린 거예요. 사람을 사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이 사람 갑이었어요. 왜 갑이었냐? 야, 한 달 내로 잔금할 수 있는 사람만 줄 서. 이렇게 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억에 이렇게 만약에 게시판에 물건을 내놓고 야, 한 달 내로 잔금 칠 사람 줄 서 하면은 줄을 안 서요. 왜? 더 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거 지금 달수로 치면 한 달에 1,000만원씩 탁탁탁탁 이렇게 까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인 충격이 계속 오래 온다. 가격이 오를 때는 막 5천만원, 1억 막 진짜 6개월 사이에 막 한 1억씩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야, 이거 기분 좋다. 오늘 소고기 한번 사 먹자. 오늘 기분 좋다. 오늘 회도 한번 먹고 기분 좋다. 오늘 뭐 장어도 한 마리 먹고 이렇게 띄엄띄엄 좋았는데 이 떨어질 때의 충격은 계속 와요. 야, 계속. 이 심리적인 충격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이게 무서운 거예요. 떨어질 때는. 자, 이안 동대구 얼마 전에도 가격 낮은 것 있었는데요. 이건 59제곱미터라서 생략하고 하락 비율만 적어둘게요. 네. 협성휴폴의 주곡, 이것도 국평들의 가격을 좀 설명을 할 때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김종은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흐름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인지 내려가는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 하락의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리고 향후에 도래할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되지. 정확하게 제가 요거 뭐 퍼센트 하락했는 퍼센트 몇 퍼센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더라. 굳이 안 따져도 되겠더라.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보였던 것은 대구, 대연, LH 3단지 51제곱미터. 요 건수가 오늘 13건 있어서 오늘 거래량 44건.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것은 아니었더라. 네, 요 부분까지. 이 가격 보세요, 이거 하락률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 하락률로 따지면 정말 50% 넘어가잖아요. 이 하락률 볼 필요가 없다. 이 좀 특수한 물건들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검색해봤어요. 근데 제가 못 찾았어요. 아침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못 찾았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살짝 오르락 내리락 거의 3억대, 네, 3억대에 걸쳐있는 모습. 거래량은 지금 1100건 수준까지. 아닌데 1100건이 아니죠. 지금 더 많이 이 900건, 800건, 하여튼 그럼 지금 거래량 상상할 수 없던 그런 거래량 수준. 2000건 이하가 빙하기인데 2000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언제 올라갈까? 이 시기가 정말 아주 길어질 것 같아요. 아주 길어질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떨어지면서 요 가격대가 확실히 메리트 있다. 실거주를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3, 4억짜리는 괜찮겠지. 한 절반 정도 4억짜리 물건을 살 때 한 2억 정도 대출 내고 내 돈 2억 가지고 사지 했는데 이 2억에 대한 대출금리 지금 거의 뭐 한 5% 정도 되는 그 대출금리. 근데 이것이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한 8%까지도 갈 수 있겠더라. 2억에 8%? 1600만원? 거의 내가 내 집을 사서 살면서도 거의 과거에 뭐 월세를 살았거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고금리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고통은 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김도견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지각했습니다. 보통 8시쯤에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30분 정도 더 늦게 시작했네요. 8시 한 40분이 다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없다. 안 산다. 비싼 거 안 산다. 비싼 거. 요것도 어제 이어서 요것도 고치지 못했네요. 비율, 6억 이상 비율 한 1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오늘, 죄송합니다. 요것도 못 고쳤네요. 분양권 거래량 오늘 없었어요. 오늘 0건. 정말 오랜만에. 규제적 해제 이전에는 간혹 가다가 거래량이 0건 신고되는 날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이다. 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이다.
자, 직거래 비율 한 건, 네, 요거 비율을 제가 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더 이렇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숫자 잘 보이라고 했는데 중개거래 1, 직거래 1, 9월달. 근데 비율은 이거 아는 사람도 안 산다. 근데 정말 아는 사람한테 마이너스 P로 팔 수 있나요? 아는 사람한테? 야, 혹시라도 그 가격 오르게 되면 야, 이거 배 아파서 못 살잖아요. 이게 맞죠?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게 단순히 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여기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부산 지역도 해보니까 1.5억씩 하락하는 것도 많았어요. 얘는 1.8억 하락. 전세 가격도 보시면은 이 가격이 높은 게 없죠. 여기서 4억으로 끝나버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4억으로 끝나버렸어요. 전체 4억 이상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가운데 어쨌든 야, 이거 억 단위로 많이 떨어지더라. 이게 심한 것은 2.55까지 떨어지더라. 월성 월드 메르디앙 이 대단했잖아요. 이때 전세 풍기 현상 엄청나게 보이면서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때였어요. 서울에 뭐 전셋집 한 개 나왔는데 예약해놓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구경하고 나오더라. 그 무렵이었어요. 네, 그 무렵이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어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감산동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3억 36층 전세 3억. 야, 괜찮다. 네, 괜찮다. 전세 자금 대출 3억 풀로 내손하기 옴딱은 가정하에 3억을 받는다 좀 치더라도 지금 아까 전세 자금 대출 금리 4%. 이 금리가 오르고 오르더라도 한 6% 정도까지 오르는 동안 평균 2년을 살면서 5%의 금리로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은 1,500만원, 3,000만원. 2년을 사는데 3,000만원의 돈이 듭니다. 네. 근데 요게 막 금액이 막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 금리 때문에 좀 부담은 좀 커집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잘 계산하면 싸게 먹히더라. 야, 신축 3억. 이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 얼마나 많이 회자되었던 아파트입니까? 어제 게시판에 글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기 단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글을 쓰니까 글 쓰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만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지 공개 게시판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글을 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익명의 게시판에 들어가도 뭐 남의 아파트 가기, 험담하기 이런 것들만 주류를 이루어서 그렇게 많이 볼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인역 모아일과 파큐뷰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내줘야 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이거 정말 이 대책이 안 선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요거 전세 좀 지나갈게요. 자, 전세 비율도 여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세 비율이 계속 낮아진다. 매물은 더 쌓여 나간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 2억 6천, 6억 6천. 그래도 아까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는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호가나 이런 거 조사해 보시면은 3억의 호가도 잘 없을 거예요. 주상복합의 9평, 뭐 지하철 얼마나 비싼 전세를 찾아가지고 살면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시나요? 뭐 그 주변에 뭐 술 마시고 놀기는 괜찮죠. 시내에서까지 접근성은 괜찮죠. 공단의 접근성도 괜찮죠. 뭐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시고요. 야, 이거 많이 올라간다. 정말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3억 미만의 비율 55%. 이 말인즉슨 야, 대구 살아는 사람 정도 되면은 야, 3억 이상의 전세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참 호기롭게 나가던 시절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2.5% 정도 수준. 야, 이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면 정말 한 5억을 대출 받더라도 이거 연간 얼마인가요? 한 1250만원? 월세 100만원 사는 아파트, 월세 100만원짜리 아파트 사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본다면 야, 정말 5억 대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절 상상도 못한다. 지금 10명 중에 5명 정도가 3억 이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10명 중에 3명 정도만 3억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다. 네, 댓글 잠깐만 볼게요. 네, 서수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린그린님, 환율 1360. 놀랍습니다. 네, 진짜. 하루 이틀 떨어지나 싶었는데,
9월 8월 31일 언제 환율 한 1% 정도 떨어지길래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웬걸 하루 이틀 만에 금방 그걸 다시 뚫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가파르게 떨어졌고 환율도 떨어졌고 지난밤에 나스닥은 한 1% 정도 한 1.5% 정도까지 오르다가 막 내려받기 시작하는데요. 마이너스 한 1%, 마이너스 1.2% 이 정도로 끝났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수직 낙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줄줄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300포인트 빠졌나? 나스닥 선물?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봤습니다. 자산시장 하락에서 부동산은 조금 늦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네, 뭐 그 순서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주식이 먼저 빠지고 부동산이 먼저 늦게 빠지고 왜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이 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부동산의 개념이라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늦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평균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떨어진 것 지금 뭐 한 10% 떨어진 것 한 30%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시장을 지금 계속 지켜보는 상황에서 보면 주식이 빠지는 시기나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부동산이 주식은 한번 쫙 빠지면 가격들이 눈에 빠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만 부동산은 어떤 거는 많이 빠졌고 어떤 거는 조금 빠졌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이 평균을 내보면 조금밖에 안 빠졌네. 왜? 이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세대 한 가구의 아파트가 거래되었다. 이게 30% 하락되어서 거래가 되었다. 그럼 이거 하락률은 실제로 30%로 반영 안 되잖아요. 주식은 만약에 뭐 하한가를 쳐서 30% 내려갔다. 그럼 그게 눈에 바로 보이게 반영이 되는데 이 아파트는 이 지수의 흐름을 산정하는 것에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락을 눈치 못 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석 정말 추석이에요. 아유, 정말 빠릅니다. 저도 이제 추석이 되고 나면 이제 방송 11개월 차, 이 구독자들이 벌써 9,000명. 이게 안 보는 척 하지만 봐야 된다. 이 하락이라고 욕하지만 이 방송을 볼 수밖에 없다. 왜? 그 앞날을 정말 다주택자일수록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이런 거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상당수가 대출을 안고 집을 사고 이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락이라고 욕을 할지언정 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저를 하락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커밍아웃 했는데 하락이라고 커밍아웃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이 아니다. 이제 저 상승위로 바꿨어요. 이 하락기 시절에는 야, 이거 언제 올라가다가 언제 떨어질까? 이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노력하고 있나 보니까 야, 그럼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리인데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지점을 찾고 있다는 말은 야, 상승할 지점을 찾고 있다. 야, 그러면 이 상승할 지점을 찾고 있으면 이제 저는 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제 이 상승론자로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계속 틈날 때마다 변동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어떤 분기점이 있다. 이 분기점,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과거의 순환 사이클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의 큰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파크님 2년 전부터 폭락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주변으로부터 바보 취급받다가 요즘은 내 말이 맞아 들어가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지는 않네요. 여기서 위안받네요. 아, 맞습니다. 하락 이야기해서 근데 그 말을 같이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커뮤니티,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서도 하락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여기서 누가 과연 하락을 상상이나 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 한번 시계 맞아보면은 정말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으로 옵니다. 디지파크님의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주변 상황을 많이 파악하고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야 바보 취급받는 이런 세상 조금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 흐름이 그래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야 니는 바보는 아니다. 야 니 그래 니 똑똑한 거 인정하겠다. 니 디지파크 니 잘하네. 니 똑띠 맞네. 니 똑띠 맞네. 근데 니 기분 나빠. 니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저 오늘 상승론자로 오늘 커밍아웃 했습니다. 디지파크님도 이제 상승론자로 이제 돌아서시죠 이제. 네.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굉장히 줄었는 이 거래 절벽 현상. 월세건 전세건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현상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월세 거래도 월세 가격도 무한정 오를 수만은 없다. 보증금도 일부 올라가는 현상은 있지만 뭐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 아까 매물 보셨죠? 임대 매물 몇 개? 1.4만 개. 1.4만 개?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지난주 방송 때 보여드렸죠. 22년도 전세 매물 시뮬레이션 그리고 23년 전세 매물 시뮬레이션 일부 보정은 조금 했어요. 근래에 계속 2,000건의 갭이 있어서 일부 보정한 자료 제가 보정한 자료 안 보여드렸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